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지용 시인의 아주 특별한 작품 장수산 1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주변은 정말 고요한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은 더 시끄럽게 느껴질 때 바로 이 시가 그런 순간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 인간이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다짐을 하게 되는지 그 마음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인이 상상한 소리를 따라가며 장수산의 첫인상을 느껴볼 거고요. 곧이어 모든 소리가 사라진 뼈를 저미는 듯한 고요함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스님 한 분을 만나고 주인공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씨름을 엿본 후에 이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장수산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정지용 시인이 왜 감각의 마술사라고 불리는지 이 시의 첫 구절에서부터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시인은 우리를 장수산으로 초대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소리를 먼저 들려줍니다. 시는 바로 이 구절로 시작됩니다. 벌목정정. 어때요? 뭔가 쩡쩡 하고 도끼로 큰 나무를 내리찍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 구절만 딱 읽으면 이 산은 정말 깊고 커서 저렇게 커다란 소나무 베는 소리가 쩌롱쩌롱 울리는 곳이구나 하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벌목정정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 뜻 그대로예요. 나무를 벌목, 정정, 딩딩 베어낸다는 의미거든요. 도끼가 단단한 나무에 부딪히는 그 소리를 그대로 글자로 옮겨온 거죠. 글자만 읽었는데도 소리가 들리고 장면이 그려지는 듯한 정말 생생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랬을거니, 베어짐직도 하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랬을 것이다. 그럴 법도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이 소리는 화자가 실제로 듣고 있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깊은 산이니까 당연히 이런 소리가 들리겠지 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한 소리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상 속의 우렁찬 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바로 장수산의 진짜 얼굴. 그 어떤 소음도 없는 오히려 뼈까지 시리게 만드는 절대적인 고요함. 바로 정막입니다. 상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산은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어요. 다람쥐 한 마리 돌아다니지 않고 멧새 한 마리 지저귀지 않는 그야말로 생명체의 모든 움직임이 멎어버린 듯한 그런 공간인 거죠. 이 시에서 정말 압권인 표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고요함은 원래 귀로 듣는 청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요함이 뼈를 저리게 한대요. 이건 몸으로 느끼는 촉각이죠. 너무 고요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청각적인 이미지를 촉각적인 이미지로 바꿔서 표현한 것. 이걸 우리가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시인은 이 고요함을 색깔로도 보여줍니다. 온 세상이 종이보다 희다고요. 지금 시적 배경은 보름달이 뜬 밤, 온 산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상황이거든요. 인공적인 종이의 흰색과 달빛을 받아 빛나는 자연의 눈의 흰색, 어느 쪽이 더 순수하고 깊이감 있게 느껴지세요? 바로 이 압도적인 흰색이 산의 철대적인 고요함을 더욱더 강조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고요하고 순수한 하얀 세상 속으로 드디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윗절에 사는 스님인데요. 이 스님은 주인공에게 그리고 이 시를 읽는 우리에게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 스님 정말 재미있는 분이에요. 바둑을 6판이나 뒀는데 한 판도 이기지 못하고 전부 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화가 나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한 판만 더를 외쳤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스님은요, 그냥 허허 하고 한번 웃더니 훌훌 털고 일어나 아무렇지 않게 절로 돌아갑니다. 바로 스님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탈속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속세의 가치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기고 지는 것, 무언가를 더 갖고 덜 갖는 것, 이런 세상의 시시콜콜한 일들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 경지, 모든 욕심과 승부욕에서 자유로워진 모습이죠. 스님이 떠나간 자리에 남아서 화자는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고 말해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스님의 그 초월적인 정신적 경지를 마치 향기로운 내음새처럼 여기고 그걸 줍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경지를 나도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이제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대조인데요. 지금 화자가 있는 장수사는 완벽하게 고요하죠. 또 방금 만난 스님은 내면의 평화를 이룬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정작 화자 자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모든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시의 핵심 갈등입니다. 바깥 세상, 즉 장수사는 발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데 화자의 내면 세계는 씨름이라는 말로 표현된 온갖 번뇌와 괴로움으로 들끓고 있는 거죠. 밖은 고요한데 내 안은 너무나 시끄러운 이 상황, 이 극명한 대조가 화자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시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죠. 사랑이나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이 시가 쓰인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현실적인 고통과 번민일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괴로운 내면의 갈등 앞에서 화자는 주저앉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번뇌를 끌어안고 이렇게 선언하죠. 오, 견디련다. 이 오라는 감탄사와 의련다라는 의지적인 말투에서 정말 단단한 결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건 그냥 수동적으로 참고 버티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내가 정면으로 마주하고 기꺼이 이겨내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다짐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굳은 다짐을 마지막으로 시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시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들을 남기면서 긴 여운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하고 말을 거는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장수산처럼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그곳은 힘든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도피처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공간인가요? 혹은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내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 같은 곳은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각자의 씨름을 하곤 합니다. 그게 학업 문제일 수도, 친구 관계일 수도,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죠. 여러분은 그런 마음속 괴로움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다른 재미있는 일에 빠져서 애써 외면하나요? 아니면 이 시의 화자처럼 힘들지만 정면으로 마주하고 견뎌내려고 하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견딘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저 고통을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시의 화자가 그랬던 것처럼 또 수천 년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장수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꿋꿋이 버텨내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일까요? 오늘 이 시와의 만남이 여러분 각자의 견딤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